자, 지금 증시는 어떤지 진단하는 코너고요. 인베스트 자문의 인성희 고문과 함께 수요일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김주정 아나운서 그러면 포인트 딱 집어서 기업 얘기부터 들어가야 되니까 어떤 기업 볼까요? 네, 오늘의 첫 번째 특징주는요. HD 현대건설 기계로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도 13% 넘게 급증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HD 현대건설 기계가 바로 HD 현대 인프라코어를 흡수 합병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합병일은 2026년 1월 1일을 기점으로 해서요. HD 건설 기계로 사명을 바꿀 계획인데요. 결국 비용 절감과 규모의 경제로 실적 개선 기대감이 들어오고 있는 가운데 증권사 역시 해당 이슈는 주주들에게도 긍정적인 소식이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과연 현 시점 기준 어떠한 전략이 필요할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뭐 나름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거대 공룡이 또 탄생하는 것 같은데 중장비 업체로서 이 부분을 어떻게 좀 평가하시는지요? 글쎄요, 이게 대기업의 문어발식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 현대건설기계는 이제 현대중공업으로부터 2017년에 인적 분할, 다행히 인적 분할이 물적 분할 아니고요. 인적 분할에서 분할된 회사고, 이제 HD 인프라코어는 두산에서 이제 받은 기업인데, 지금은 합병하는 건 나쁜 의미는 없어요. 하지만 기존에 이제 그 거대 그룹이 분할을 상장하고 물적 분할하고 해서 이제 기업을 문어발식으로 확장했다가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얘기로 또 사회 공헌한다고 해서 다시 또 합병하고, 그러니까 늘려서 분할해서 자금 키워놓고 다시 합병해서 또 시너지 효과 얻는다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이런 걸 계속 우리가 봐야 되는 거에 대해서 좀 낙담이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일단은 재료로서는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HD 현대인프라코어하고 합병을 하는데 이제 가격은 이제 건설기가가 빨리 올라가고 있는데, 이게 합병 비율이 건설기계 1대 인프라코어 0.162예요. 아마 0.16인데 현재 가격은 인프라코어가 더 쌉니다. 근데 지금 주도는 현대건설기계 중심으로 지금 합병을 하는데, 올해 9월 16일인가 임시초라고 합병 기일은 내년 1월 1일이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건설기계에 대한 그 매수가 집중되고는 있지만은 실제적으로 싼 건 인프라코어다. 인프라코어를 더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인프라코어 올라가면은 어차피 건설기계도 가긴 하겠지만은 현재 중심은 그쪽에 더 봐야 되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합병 이슈도 중요하지만 결국엔 또 본업이잖아요. 건설기계 중장비 그러면 언뜻 생각나는 게 뭐 있을까요? 우크라이나 재건 옛날에 테마가 나왔던 것처럼. 그리고 요즘 재건축. 우크라이나 재건은 좀 너무 오염돼가지고 지금. 물론 재건해야죠. 근데 네. 이제 주식시장에서는 한데 오염된 재료로서 그런데 재건 중요합니다. 그리고 네. 또 글로벌 재건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죠. 그렇죠. 천재지변 같은 것도. 요즘 일본에서도 우려감이 많이 들려오고 그래요. 있고요. 그리고 한국에서도 재건축 기대감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재건축도 있고, 네. 그다음에 에너지 인프라, 맞습니다. 네, 원전 원전. 다 지어야 돼요. 뭘로 짓겠어? 사람이 가서 네. 손으로 피라미드 짓듯이 이거 끌고 올라가고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요즘 다 위성 발사대 이야기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많죠. 네. 그건 재료들은 많고 거기에 이제 기대할 수 있는 건 플러스 알파지만 대북. 네. 이런 것도 HD 현대라는 개념이 이미지가 상당히 그렇게 또 되어 있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잘 되면 하여튼 저쪽 분야는 제가 봤을 땐 또 하나의 개화기를 마련하는 방산이라는 게 한때 이슈였잖아요. 근데 이게 조금 너무 이제 주가도 약간 좀 쉴 타이밍이 됐고 재료도 많이 소멸이 되고 그러면 다음에 누가 바톤을 받아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저쪽일 것 같은데 안 그런가요? 글쎄요, 그렇게 보면은 이유가 없다고 말할 수는 그렇죠. 없고, 제가 올라가고 얘기 이유를 다 그런 맞추니까. 그래서 그걸 봐야 되는데, 일단은 여러 가지 그러니까 우리가 중장비 하면은 이제 재건 쪽에 많이 얘기를 하고, 그래서 우크라이나 금방 끝날 줄 알았더니 벌써 몇 년째고, 그전에는 중동 문제 때문에 또 건설 얘기 나왔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이게 그냥 갖다 붙이기 상황에 따라서 너무 많이 변한다는데,
이제 시장 자체를 종목도 우리가 보는 건 중요하지만은 시장 전체를 봤을 때 우리 시장이 지금 어제 장중에 3,100을 3,133에 뚫었다가 이제 밀렸잖아요. 3,000 뚫었는데 또 이제 올라갈 거다라고 기대를 많이 하는데 저는 현재로서는 좀 거기에는 좀 반대다라는 생각에 좀 지수가 좀 빠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제 더 이상 나올 이슈가 또 있겠느냐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오늘 시장을 끌고 올라왔던 재료가 이제 거의 이제 소진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상법 개정 얘기 이제 어제 상법 개정이 나오면서 오늘 상법 개정이 기존의 그 지주사 관련주들이 많이 올라갔다가 어제 올라갔다가 그냥 장 후반에 그냥 밀려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재료로서 거의 소진이 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 이제 돌다 이제 거의 없어 보인다로 더 중요한 것은 이제는 미국의 트럼프 관세 협정이 이제 칼날이 우리한테 직접 다가왔다는 거죠. 일본이 그렇게 풀어줬는데 쌀 갖고 또 시비를 걸어요. 너네 쌀 없다는데 우리 쌀 왜 안 먹어? 미국 쌀 맛 없잖아요. 그거 우리나라도 일본 쌀을 좋다고 하는데 걔네 없다고 우리 쌀을 좀 가져가는 판국인데 미국이 또 개방해라? 너 그렇게 개방했는데 또 해달라는 거야. 진짜 일본으로 봐서는 참 낙담할 것 같아요. 그렇게까지 약간 좀 굴욕적이라 그럴까 했는데 아마 우리 회사였으면 엄청 굴욕이라고 매스컴에서 했을 것 같은데 그 정도까지 퍼줬는데 또 그래? 우리는 시작도 안 했어요. 정권 새로 들어섰어요. 이제 시작한다 그러면은 글쎄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여지가 어느 정도 될지. 트럼프는 일단 무조건 때리고 보잖아요. 때리고 좀 풀어줬다가 그쪽에서 나 못하겠다 그러면 더 때려. 그러다가 그쪽에서 양보하고 하면은 그래 유예 협상 한 달 길어줄게 그동안 또 우리 협상하자 그래 놓고 계속 가는 게 트럼프 정책인데 우리가 이제 시작할 때부터 이제 때려 맞고 뭐 국방비부터 해갖고 때려 맞고 시작을 한다 그러면은 우리 지수가 버틸 수 있을까 저는 휘청거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런저런 재료로 해서 지금 많이 3,000까지 올라왔어요. 정부가 바뀌면서 그 기대감도 있었겠지만은. 네. 근데 이제는 내놓을 재료들이 거의 소진됐고 우리가 기대하던 반도체, 2차 전지, 자동차 전부 다 지금 안 좋은 상황이란 말이에요. 반도체는 조금 이제 회복은 돼가고 있지만은 그렇다면 여기서 끌어줄 수 있는 내수로 가능할까? 내수 지금 죽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여러 가지 상황들이 우리에겐 좀 불리할 것 같다. 여기에 이제 미국의 비수가 들어오고 있다라는 측에서 지수는 좀 조정되지 않겠느냐라는 쪽에서 한번 생각을 하고 자체적인 시장을 보고 그 다음에 섹터나 종목을 봐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이슬 고문은 좀 시장을 부정적으로 보시는 것 같아요. 뭐 물론 조정이라는 개념으로는 안 돼. 뭐 네. 어떻게? 저는 HD현대건설기계 다시 한번 좀 집중을 맞춰봤는데 네. 기관이 하루도 안 빼고 12일 연속 내리 매수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주가가 오늘 많이 올랐지만 그동안 어쨌든 우상향 추세를 그리고 있긴 하지만 부담스러울 정도로 올랐냐라고 한다면 그 정도는 또 아닌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좀 수급적인 내용에서도 좀 이렇게 힌트를 얻어보면서 그래도 저는 시장이 잘 갈 수 있다라고 믿고 있는 사람이라서 네, 그래도 긍정론. 매수해볼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요. 희망을 항상 가져야죠. 뭔가 바톤 터치, 그 뭐 시장 용어로 이제 손바뀜 내지는 또 뭐 순환매 뭐 여러 가지 표현들을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갔다가 이제 다음에 뭐 이쪽으로 가고, 그러니까 그런 옮겨 다니는 형태인지 아니면은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조금 더 물러서야 될 건지 이제 얘기는 조금 보수적으로 해주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이렇게 받아들여도? 아니 이게 시장 전체의 관점은 당분간은 좀 쉬어갈 것 같다. 그러니까 완전한 조정이라기보다는 네. 이제 차트상으로 보면은 지금 22동 평균이 올라오고 있는 부분이 현재 가격 코스피 인덱스 기준으로? 코스피 지수를 볼 때 현재 2,960 정도에서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전고점 지난 2월 달인가에 전고점이 한번 지수 전고점이 2,950 정도라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한 2,900대까지는 한번 밀리지 않을까, 초반대까지는 좀 조정을 받았다 올라가지 않을까로 최근에 거래량이 얼마 전까지 상당히 많이 늘어났어요. 늘어났다 최근에 이제 시장이 좀 앉으면서 좀 빠지고 있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 측면도 좀 고려해봐야 되겠다 생각이 들고 지금 이 종목 관련해 가지고 오늘 그 현대건설 기계가 오늘 거래량이 거의 10만 주대에서 100만 주로 올라섰거든요. 네. 그 가격대도
피크, 거래량 피크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것도 좀 조정을 좀 보이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상대적으로 기관이 계속 매수하고 있겠다 그러지만은 실제적으로는 인프라코의 기관 매수력이 훨씬 강하거든요. 그리고 가격대도 아까 비율은 좀 바뀔 수도 있을지 몰라요. 내년 1월이니까 그 전까지 가기 전까지 는 아무래도 현재로서는 인프라코의 매력이 현재 당장은 더 있겠다라는 생각에서 그 실적 부분도 보면은 인프라코 실적은 상당히 개선되는 쪽인데 건설기계의 실적은 그렇게 개선되는 여지가 아직은 안 보여요. 왜냐하면 1분기에도 적자, 그러니까 전년 대비해서 25% 영업이익이 줄어들었고 2분기 예상도 한 30% 이상, 35%까지 줄어들 것이 예상이 되고 올해 연말까지 예상 실적 보면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17% 정도 줄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작년도 영업이익이 26% 줬고 그 전에만 올랐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개선 추세가 인프라코 상당히 빠르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좀 시세가 집중된다. 문제는 인프라코가 지금 단기간에 2배가 올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건설기가 좀 따라가는 모습을 합병하면서 따라가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인프라코가 어느 정도 빠르게 오르긴 했지만은 어느 정도 조정하면서 플랫폼을 보인 이후에는 더 빠르게 갈 수 있다. 그래서 인프라코 오르면 합병 비율에서 현대건설기가 따라 올라갈 수 있다. 전체적으로 시각은 건설기기에 대해서는 현재로선 관망 후 매수가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네. 일각 뭐 타당성도 있고 너무 공격성을 띠거나 막 흥분했던 게 이제 뭐 열기도 좀 식혀야 되는 부분은 있겠죠. 근데 그래도 뭐 어떻게 관망 후 매수로 듣고요. 그렇다면 이 종목은 어떨지 다음 특징 주도 한번 종목으로 제안해 보도록 그럽시다. 하겠습니다. 네, 오늘 분명히 호재 뉴스가 있었는데 주가가 오히려 상승하지 않는 종목이 있는데요. 바로 루닛입니다. 네. 이 AI 의료기기 관련 종목인데요. 이 마이크로소프트와 글로벌 의료 AI 공동 개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플랫폼 애저에 탑재돼서 맞춤형 AI 진단 솔루션을 개발하겠다라고 말한 거고요. 이 호재가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늘도 대주주의 보호 예수가 해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7월 21일 기준에 또 해제가 예정되어 있는 물량에 대해서도 매각할 계획이 없다라고 공식적으로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네. 주가 호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가는 오히려 상승으로 반응하는 게 아니라 6% 이상 하락하면서 반응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와 오히려 오늘 매수가 가능한지에 대한 전략도 한번 세워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 질문 다 나왔습니다. 재료 가치가 왜 안 먹히느냐? 뭐 시장 영향인지 아니면은 뭐 재료를 선제적으로 반영한 시세는 뭐 이미 끝난 건지 선제적으로 반영된 것 같아요. 선제적으로 예, 그러면 또 오버행 이슈, 그러니까 예. 잠재 매물 요거 6월 30일 날 주가가 상당히 크게 올랐다가 꼬리를 달고 내려왔어요. 그때 아마 우리는 일반인은 몰랐어도 보호예수 해제 얘기가 나왔을 거고, 그다음에 오늘 나온 그 MS 마이크로소프트하고의 차세대 AI 솔루션 그거 이제 탑재한다는 얘기가 재료로 나왔었는데 AI 솔루션 탑재는 재료가 상당히 큰 건데도 불구하고 오늘 장중에 아침에 잠깐 올랐다 밀렸거든요. 네. 근데 보호예수 해제인데 못 팔아요. 제가 보기엔 이거 보호예수 해제도 대표가 지금 팔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대주주 지분이 전체적으로 합쳐갖고 지금 20%, 19%, 19%밖에 안 돼요. 뭐 잠재 물량도 모르는 물량도 있겠지만 지금 나온 부분만 하면은 전체적인 대주 물량이 19%고 거기에 이제 그 백승욱 의장하고 누구 대표하고 있는데 백승욱 의장의 지분율은 6.78% 그리고 서 대표의 지분율은 상당히 적어요. 근데 그 물량이 보호해서 해줘야 되는 물량이 의장 물량이 197만 주, 대표 물량이 33만 주에서 저희 230만 주거든요. 전체적인 물량 지분율도 적은데 이것까지 보호해서 해제한다고 팔아버리면 경영권을 어떻게 행사해요? 뭐 잠재 물량 갖고 해소하냐요? 그럼 나중에 또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묵혀놨다고 또 알려지면은.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보호해서 해주는 하나의 그냥 얘기거리고 안 나온다는 거고 제가 보기에는 이거 나와도 매도 못하는 물량이고 그건 재료로서 그냥 잠깐 이슈화된 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중요한 거는 그 이제 이 회사가 인공지능 기반에서 이제 암세포 진료 치료 진단기를 이제 솔루션 개발하는 회사인데 이게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차세대 AI 솔루션에 탑재된다는 얘기예요. 계속적으로 AI 커스터마이징, 그러니까 고객하고 이제 그 환자하고의 그 이제 적합한 그런 네. 서비스를 공동 개발한다는 건데 이 재료는 상당히 있어 보여요. 이게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는 무대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이제 기존에 안 한 게 아니라 계속 했는데도 본격적으로 진출한 무대가 되기 때문에 나쁘지 않게 생각을 하는데 이 회사가
어차피 이쪽 회사 실적은 안 좋은 거 다 알잖아요. 근데 계속적으로 안 좋아져요. 대표적으로 이 회사하고 비교되는 회사가 이제 뷰노라는 회사도 있어요. 근데 뷰노는 상당히 실적이 올해 좀 개선되는 쪽이거든요. 근데 루닛은 아직 개선될 상황이 지금 안 보이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재료가 나왔는데 아마 하반기로 갈수록 나아지겠지요. 나아지겠는데 하여튼 실적 문제 그다음에 기관이 매수하는데 크게 매수는 안 하고 지금 한 달 누적해서 18만 주 매수해서 올라가는데 일단 차트상으로 보면은 오늘 윗골이 달고 그냥 쭉 빠졌단 말이에요. 버틸 수 있을까? 저는 좀 당분간은 좀 힘들어 보여서 여기서는 장중이라도 좀 반등하는 모습이 보면 좀 팔고 좀 기다리는 게 낫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 시점에서는 그냥 비중 줄이고 비중 축소 후 대기. 예. 전략은 어떻게? 저는 기업이 안 좋아서 빠진다기보다는 시장이 안 좋아서 호재가 나와도 반영을 못하는 하루가 아닐까. 오히려 좀 시차가 걸리더라도 서서히 반영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긴 합니다. 긍정론자. 네. 그건 좋은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조금 어쩔 수 없이 사람 심리라는 게 동시다발적으로 다 같이 한 곳을 바라보고 있는데 내가 뭐 그 좋은 쪽으로 이렇게 방어했는데 더 밀리면은 겁나거든요. 네. 이제 그런 게 좀 있죠. 알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증시는 지금이었고요. 인베스트 자문의 인성희 고문과 함께 기업 얘기 좀 풀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